코스피 5천 시대를 조기에 연 이재명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당정은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지금의 강세장을 이어가겠다라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는 상법 개정과 같은 채찍만 있고 배임죄 완화와 같은 당근책은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3차 상법 개정으로 코스피가 이제 6천 시대로 다가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종대 법학과 최승재 교수 나오셨고요. 그린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또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인 노종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BD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줄곧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제가 보여줄 거예요. 경영 지배 리스크 그거 없애야죠. 공정하게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네. 지금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기저에는 사실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5천을 돌파를 했고 무서운 기세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되니까 이게 너무 빠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걱정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저는 정상화 과정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핵심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계속 국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거기에 맞춰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일단 가장 먼저 본다면은 시장에서는 지금 신용잔고가 한 30조 원 쌓여있으니까 불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반대쪽에서 보면 예탁자금이죠. 주식 투자자금이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103조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유동성도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2025년도 지금 실적 발표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네. 있는데 이루어지면서 지금 코스피 PER이 17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PBR은 1.35배까지 올랐어요. 저희가 한 6개월 전만 해도 0.8배, 0.7배 이랬는데 네. PBR도 올랐죠. 그다음에 2026년 이제 올해 실적 전망치를 대입하면은 추정 PER, 즉 포워드 PER은 지금 13배 수준까지 떨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그만큼 지금 국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주가가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JP모건이 6천선 얘기한 다음에 코스피를 아마 연말까지 강세장으로 만약에 들어갈 수 있는 7,500도 가능하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조선, 전력기기, 산업, 방산재 쪽에 방사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밸류에이션이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올해 한 40% 정도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지금 장세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를 들면 월요일 날 급락을 하지만은 네. 바로 화요일 날 그런 외부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로 반등을 해주잖아요. 네. 그만큼 시장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들도 투자가들한테 지금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정상화 과정 계속 지켜보시면서 밸류에이션을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동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라는 이제 법적 뒷받침, 제도적 뒷받침, 이것도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차 상법 개정, 바로 자사주 소각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그냥 쉽게 질문을 드릴게요. 코스피 6천도 넘게 되는 겁니까? 너무 이게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네, 저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봐야죠. 그래요? 이거 하나 변수 때문에 그냥 6천을 넘긴다는 게 아니라 네. 이 변수가 들어오면은 6천을 넘길 가능성을 더 높인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게 자사주 소각이 필요한 재료입니까? 필요하다기보다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 예를 든다면은 사실 주가를 높이는 것은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상법 개정, 그다음에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세제 개편 등은 기본적으로 회사들의 PBR이죠. 회사의 기본적 가치를 안정시키는 요소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바닥을 지지해준다, 바닥을 견고하게 지지해준다 그러면은 사실 외국인 자금이라든지 기관 자금에 유입이 쉬워진다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시장의 펀더멘탈과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확대시켜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선진국 지수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을 지금 작년까지 해서 11번 도전했는데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많이 MSCI에서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게 시장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하다.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뭐 공매도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지배구조 규제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거래 등록 계단, 배당 절차에 대한 개선 요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녹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지금 나오는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중심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선진국 지수의 어떤 스탠다드에서 봤을 때는 되게 낮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면 이것만 사실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려주면은 시장이 좀 클린해지고 청소가 좀 되고 그러면은 다른 것보다 외국이라든지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뭐 6천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사주 소각에 우리 기업들이 뭐 상대적으로 보면 좀 짜다, 소홀하다 이제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있어 왔죠. 근데 지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건 자사주 소각을 이제 의무화한다는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의무화, 강제로 이제 소각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재계가 우려하는 바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경영 지배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꼽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사실 근데 지금 문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서 오히려 좀 약간 출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정말 6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뭐 그거야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셨던 그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에 기초해서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주식을 소각했을 때 당연히 이론가로는 EPS 같은 게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수익수가 다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사실은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 자본 대비해 가지고 부채 비율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 회사의 재무제표만 놓고 보면 나빠질 수도 있는 요인도 있고 좋은 요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게다가 지금 뭐 선진국 지수 MSCI 이야기하시면서 선진국 제도 클린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약간 문제가 있는 말씀 바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선진국 제도가 뭐죠? 사실은 각국의 제도가 상당히 달라요. 자기 주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미국 안에서도 모델 상법에서 자사주의 취급에 대해서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선진국이 뭔가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뭐 제가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주식에 대한 문제는 경영권 방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 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물론 그 문제는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어 일본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일본에서 있는 뭐 포이즌 필이라든지 워런트 같은 제도가 우리는 없습니다. 네. 방어수단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근데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부당하게 들어왔을 때 뭔가 막을 수단이 있긴 있어야 되겠죠. 디펜스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식을 쓴 겁니다. 근데 자기 주식을 일반적으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쓰는 게 맞냐? 사실은 약간 질문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오히려 기업 관점에서는 제가 바라봤을 때 지적돼야 될 지점은 뭐냐면 자기 주식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 현재 자산으로 어쨌든 밸런스시트에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는 자산을 강제로 소각시키는 게 일반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게 맞느냐라는 게 오히려 자산에 대한 질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오히려 보면 기업 입장에 자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내가 예를 들면 사놓은 주식이 있는데 그걸 네. 강제로 없애야 된다. 그것도 단순 팔아라는 게 아니고 라고 하면 그건 사실은 당연히 재산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이란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위가 내가 자기 주식을 사야지 하는 것도 있지만요. 자기 주식을 부득이하게 살 수밖에 가져오게 된 경위가 있죠. 비자발적 자사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M&A 같은 거 했는데 옛날에 그건 2011년 상법 개정 전에도 그 부분에는 사실은 달리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누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없는지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증권학회에서 그 와세다 대학의 그 미야지마 교수님이라는 분이 자사주 토론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미국, 일본 이야기를 일본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지금 증권시장 개선도 일본을 참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렇죠? 그 사실은 이 미야지마 교수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사주는 일본에서 굉장히 크로스 쉐어홀딩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쓰이고 있다. 1. 전략적인 어떤 제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가 잘 쓰이고 있다. 왜? 내가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크로스 쉐어홀딩을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활용해가지고 전략적인 제휴를 해야 된다. 왜 지금 AI 같은 이 시대에 아까 저기 이렇게 뭐 반도체 부분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만 네.
전략적 제고 굉장히 중요하고 내 편을 누구로 만들 건지. 최근 히다치 사례 같은 거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매각하면서 리쉐이핑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자사주가 스윙보트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인플로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상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최근에 보면 스탁옵션 같은 경우에 예전에 굉장히 미국에서 잘 안 쓰였거든요. 왜냐하면 스탁 프라이스 자체에 대한 별로 매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RSU라든지 RSA 같은 것들도 우리가 논의가 있었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잘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최근 하이닉스 뭐 그 상여 많이 쏘셨다고 해가지고 뭐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포상을 해야 좋은 직원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최근 기업들의 움직임을 사실 종합적으로 좀 보여주셨어요. 변호사님께도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질문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코스피 6천 갈 수 있겠냐 아주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네요. 변호사님. 예, 뭐 차근차근 질문에 충실하게 말씀부터 드리면 네. 일단 사실 자사주를 소각해야만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사실 자사주를 취득한 순간에 이미 유통 발행 주식 수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취득할 때 이미 기업들이 공시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이제 주주가치 제고죠. 근데 시장에선 지금까지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해서 이게 주주가치가 제고된다고 인식하지 못했던 게 이게 결국에는 언젠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주 등 또는 우호지분 확보 등을 이유로 언젠간 처분하게 될 거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예, 네. 회사에서는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해도 그간 이게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지질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사실 뒤에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이 사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고 이렇게 네이밍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예외를 이미 상당히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있고요. 아무튼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시장의 경험적 우려 이런 것들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정말로 이제 이 자사주 소각이 어느 정도 원칙적으로 의무화가 된다면 당연히 주주가치 제고에 바람직해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 디스카운트 요인만 해소가 돼도 코스피 5천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 모두가 알지만 이게 과연 정말 우리 대기업 집단이나 상장회사의 구조적인 문제인 거버넌스 이슈가 모두 해소가 돼서 코스피 5천이 달성이 됐느냐, 아니면 정말 특정 섹터 그리고 펀더멘털이나 그 시장의 제품이나 지금 AI 시대에 부합하는 특정 종목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아서 5천이 갔느냐, 사실 후자라는 걸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네. 거잖아요. 다만 이제 정부나 뭐 입법부나 모두가 다 이제 우리 자본시장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한 목소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벌써 이미 우리 주식시장은 너무 효율적이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서 뭐 어느 정도 뭐 수익이 그 코스피가 상승한 측면도 있지만 분명히 지금 이거는 거버넌스 할인 그 거버넌스로 인한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가 돼서 오른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그 코스피 5천 시대가 정말 탄탄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사주의 원칙적인 소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그 경험적, 관습적으로 이제 안다는 거죠. 미국을 예로 들면은 자사주를 취득했었을 때에 어떤 일정 기간 내에는 뭘 소각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주주들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제적인 규정의 법이 지금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 사례들은 보통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실적 발표할 때 그럼요. 네. 같이 발표를 하죠. 같이 발표하고 이제 언제까지 소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바로 당일날 소각하는 게 아니라 사갖고 언제까지 소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뭐 우리 교수님이 또 이제 자사주가 갖고 있는 순기능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뭐 당연히 순기능이 있죠, 자사주가 갖고 있는.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그 순기능을 제가 보기에는 악용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든다면 예를 들다면요. 만약에 이제 임원들 이제 인센티브 스톡옵션을 해서 샀다, 네. 그걸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 필요할 때 사갖고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재놓고 있다가 줄 필요도 없는 거고 지배구조 개선 때라든지 아니면 저 인수합병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합치다 보니까 자사주를 갖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자사주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사주를 빨리 정리를 해야죠. 기간 내에. 근데 기간 내에 안 하고 그냥 계속 붙잡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순기능들이 있죠. 순기능들이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말씀하신 게 딱 그겁니다. 순기능이 있으면 그 순기능을 10분 빨리 활용하고 그다음에 회사 내 가치, 특히 EPS를 정상화시키는 게 딱 중요하고 회사 자산 가치를 굳이 내 주식으로 들고 있어 갖고 내가 4살 들고 있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캐시로 갖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주주한테 배당을 준다든가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주주라든지 회사 차원에서 보면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봤을 경우에 네.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에 네. 경험적으로는 진짜 순기능도 계속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순기능까지도 지금 반대로 회사라든지 전반적인 시스템에 악재로 작용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까 잠깐 교수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이 자사주를 자산으로 보는 관점을 네. 이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번 개정안은 자본으로 보는 관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으로 볼 것이냐 자본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네. 아주 큰 차이죠. 사실은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것에서 이어보면 이제 자사주를 사서 적절한 때 매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근데 매각하고 소각은 다른 거죠. 매각은 딴 사람이 팔아가지고 자산이 다시 돈이 네. 들어오는 거고 소각은 예. 없어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구별되는데요. 왜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소각이 문제냐 하면 매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두 가지 큰 주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륙법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설을 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미국에서 미발행 주식설을 취하는 겁니다. 미발행 주식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이제 어려운 이야기니까 쉽게 보면 이건 애초에 내가 주식을 발행했다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면 이거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원래 발행 안 했던 걸로 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소각이고 뭐고 없이 사실은 녹아서 없어지는 거라서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 하는 주들이 있고 아닌 주들이 있는데 아닌 주들은 말 그대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회계적으로는 미발행 주식설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거는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해버리는 게 사실은 다 주류긴 하죠. 근데 우리는 왜 이걸 자산으로 오랫동안 봐왔냐? 세제도 그렇고 회사법에서도 법이 이렇게 본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게 어쨌든 어떤 이유로 해야 돼 들어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들어왔냐면 합병을 했을 때 합병 대가를 줬지 않았겠습니까? 네. 줬는데 내가 돈 주고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돈 주고 들어온 걸 갖다 녹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돈은 줬는데 나는 가치가 없어지니까 회사 입장에 나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자산으로 봐왔던 겁니다. 세제도 그렇게 정리를 해왔던 거고요. 그럼 사실은 이제 이번에 지금 말씀처럼 이거를 뭐 자본 또는 이제 미발행 주식으로 취급을 하게 되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뭐 그게 말씀처럼 글로벌하게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답은 아니죠. 이걸 하려고 그러면 종래의 자산으로 봐왔던 거를 전체적으로 다 이쪽으로 시프트 시켜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자사주 의무 소각하세요라고 하나 그냥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사주 의무 소각 논의에서 가장 큰 논의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대표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좀 혼동하는 건데 매각과 소각을 구별하는 그것도 사실은 필요하고 네. 글로벌하게는 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랫동안 자산으로 해왔으면 이쪽으로 시프트 시키려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정비 작업이 있다.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회계적인 용어들이 나오니까 좀 어려워지긴 하지만 자산으로 보냐 자본으로 보냐. 예를 들어 자본으로 이걸 본다면 소각을 해도 자본 계정상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그런 건 없다라는 걸로 제가 기본적인 개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이 자본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거에 이어서 좀 첨언을 하자면 네. 일단 너무 잘 말씀해주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보다 먼저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서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한 그 여러 그 제도 개선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 중으로 하나 꼽힌 것이 이 자사주를 활용한 상호주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호주를 가급적 해소를 해서 상호주 네, 그러니까 자사주를 서로 갖고 있던 상호주를 바꾸는 거죠. 바꾼다. 네, 이거 그렇게 되면은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사실은 자사주 처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사주가 소각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우호 지분 확보 목적으로 말은 사실 그 명분은 전략적 제휴고 사실 전략적 제휴에 당연히 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업 가치에 부합한다면 당연히 전략적 제휴해야겠죠. 근데 그게 꼭 상호주를 체결해야만 전략적 제휴가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질은 더 중요한 목적은 사실 우호 지분 확보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있었고 어쨌든 자사주가 소각이 되지 않고 처분이 되다 보니 이게 주가를 누르는 영향이 있다고 일본에서도 많이 인식이 되어서 상호주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대로 자산설도 분명히 법리적으로 정합성이 있습니다. 판례도 있어요? 네, 그 자산으로 외에 보고 비슷하죠. 세법에도 그렇고 뭐 판례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이제 나와야겠지만 죄송합니다.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네. 그렇지만 그 과연 자산설을 취했을 때 그러면은 그게 경제적 실질이나 효익을 따졌을 때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산설로 가면 왜 굳이 공개 회사를 하려고 할까? 일단 이런 의문을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뭐 다른 제도들도 다 시프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미 자사주 취득에 대해서는 2011년에 상법 개정을 하면서 자사주 취득은 실질이 주주의 환원이니 그 배당 가능 이익, 즉 이익 잉여금 범위 내에서만 자사주를 취득하게끔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미 2011년에 자사주 취득은 이게 자본으로 보고 일종의 주주 환원으로 인식을 해서 법을 정비를 했죠. 근데 자사주 취득만 그렇게 해놓고 처분을 다 열어놓다 보니 이게 오히려 정합성이 안 맞았던 거고 네. 이번에 이제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 소각 사실은 예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이걸 원칙적인 소각 의무화라고 봐야 되는지는 사실 더 따져봐야겠지만 네. 더 정합성을 맞춰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비자발적 자사주를 그러면 일종의 예외로 두면 네.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중재안 재계가 우려하는 것과 지금 하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의 한 중재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비자발적 자사주는 예외로 두자. 근데 사실은 뭐 비자발적 자사주에 대해서 예외를 둔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까 우리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문제는 해소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자발적 자사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의할 필요조차도 없는 중재안이 되려면 논의 실익이 있는데 사실은 집대돼야 되는데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 자발적 자사주라고 한 게 결국은 이제 자사주 취득도 우리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취득도 있고 다른 취득도 있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하는 재원 하에서 이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로 그냥 한정을 해보더라도 사실은 배당 가능 이익 부분에서 2011년 상법 개정을 하면서 배당 가능 이익의 한도로 둔 건 뭐냐면 실 자사주를 취득하게 됐을 때 특정 주주들은 자본을 환급받게 되죠. 자본을 환급받는다는 게 대해서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미국 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은 그거를 디비던드, 배당만 보는 게 아니라 디스트리뷰션, 주주한테 돌아가는 모든 돈을 같은 덩어리로 실제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봤거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주주한테 돌아가는 게 모두 다 같다 그러면 이게 실질에 있어서는 이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본금을 다시 이제 유상 증자를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무상으로 자본을 늘릴 경우에 사실 이것도 다 돈이 돌아가게 되는 거라서 이런 걸 다 뭉쳐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걸 과연 자산설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건 사실은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사 지금 논란의 문제를 뭐 차치하더라도 비자발적 자사주 문제는 왜 제가 보기에는 아예 논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면 애초에 이게 지금 아까 경험적이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뭘 하려고 예를 들면 스톡옵션 준다고 취득해놓고는 왜 스톡옵션 취득을 지금 하냐? 7년, 8년, 9년 뒤에 줄 걸 갖다 5년에 왜 했냐? 이게 지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건 자발적 자사주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발적 자사주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미리 취득했는 게라고 하는 게 문제를 삼겠다고 하시면 사실은 그 지점은 비자발적 자사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경험칙에 아무 연결이 안 되는 부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비자발적 자사주 문제는 아예 논점 자체가 아니고 자발적 자사주에 대해서
이제 만 논점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 첫 번째 드릴 말씀이고 두 번째는 비자발적 자산을 아예 이제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인 그건 건데 사실은 딴 꺼낼 이야기니까. 필요도 없는 영역인 네,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원래부터 논점이 아닌데 야 이거 인정해 줄게라고 하면 그는 뭐 아예 말씀처럼 중재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은 뭐 논의를 위해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각 의무화가 맞냐라고 하시는데 소각 의무화를 원칙으로 두고 예외를 뒀다 그래서 소각 의무화가 아닌 건 아니죠. 그럼 만약에 이제 그 논의하자 그러면 이제 원칙을 그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예외를 어느 정도 범위를 줄지는 그럼 또 이제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자, 예외 나왔으니까 변호사님 봐주셔야겠네요. 그래서 그 지금 그 두 분께서 다 스탁 옵션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논외입니다. 지금도 자사주 취득하는데 그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주주들이 물론 이제 시기의 문제는 있지만 그거에 그래서 요즘에 대해서 실제 행동에 나서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 그것에 네. 대해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데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는 그 그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취득한 자사주를 다시 처분하는 것이 사실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가장 사실 예외가 문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여기까지는 사실 저는 좀 정합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네. 게 매년 주주들한테 주총을 통해서 승인을 받아라 자사주 취득 목적에 네. 그걸 해서 이제 자사주 그 회사가 뭐 그 임원 보상이라든지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제 자사주를 취득하고 있다는 걸 주주들이 합리적으로 납득하면 그거는 뭐 오케이 해서 보유하게끔 특별결의로 해주겠다. 예외시켜 준다는 거죠. 하는 게 원칙은 보통 결의고요. 이제 그 말씀하신 특별 결의는 이제 제3자 신주 발행과 같이 어떤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는 굉장히 어떤 브로드한 예외인 거죠. 그런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도 제3자 신주 발행과 같이 이제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건데 다만 이거는 정관상 이제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정관상 근거를 마련하려면 특별 결의가 필요한 거죠. 네. 그렇게 정관상 근거를 마련해 두면 다음부터는 이제 보통 결의로 이제 주주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많은 네. 기관 투자자들이나 주주들이 우려하는 거는 사실 회사들이 보통 결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또는 정관 개정을 위한 특별 결의를 충족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다 빠져나갈 수 있다. 그렇죠. 이시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사실 다른 예외 조항은 크게 주주들이 납득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요. 그 브로드한 경영상 광범위한 경영상 목적을 위한 자사주 처분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 이게 없더라도 사실 제3자 신주 발행을 하면 되거든요. 예, 이미 우리 제도에서는 뭐 경영권 방어 장치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들이 뭐 사실 경영권이라는 단어도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네. 예, 지배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제3자 신주 발행은 굉장히 많이 잘 활용해 왔고요. 거기다가 더 쉽게 할 수 있는 자사주 처분까지 있었던 건데 근데 이제 자사주 처분은 그렇게는 활용하지 말라는 정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 자사주 처분에도 이 제3자 신주 발행과 같은 예외를 허용하다 보면 이제 이미 시장에서는 그 모두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우리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이미 코스피에는 다 반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예외가 들어가 있고 나중에 봤더니 다 보통 결의해가지고 자사주 그대로 다 보유하고 있더라. 이러면 또 이 기대감과 상치되는 현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 반영되어 있던 게 다 빠질 수 있고 그건 결국에는 주가 부양이 아니라 반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예. 제가 좀 한번 네. 드려도 될까요? 보완하시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 변호사 말씀 들으면서 좀 약간 그러니까 주주 인식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통 결의를 해서 더구나 정관 개정하는 특별 결의를 했는데 주주가 사실은 요건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쉽게 빠져나가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럼 주주총회를 왜 하는지 사실은 저는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 말씀하셨던 이제 그 자사주 취득 목적과 관련해서 승인을 받아라는 일본에서도 사실은 논점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제도를 아마 참고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은 그럼 먼저 논의를 했던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는 건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주주가 오케이 했는데 주주총회를 했는데 그 주주총회 자체가 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조차도 못 믿겠다. 그게 좀 하나는 그렇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제3자 신주 발행을 해가지고 경권 방어를 했지 않냐. 제3자 신주 발행은 아시다시피 418조가 지금 재무 목적 아니면 기술 목적 아니면 안 된다는 거고
지금 경영권 방어 목적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했고 안 된다고 했고 그건 못 쓴다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건에서 사실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건 사실은 그 사안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법원이 판단한 거잖아요. 그럼 법원이 판단을 이상하게 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의는 다 좋은데 이걸 과연 그 예외가 보통 결의하고 특별 결의를 해도 못 믿겠다라고 하면 저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 건지 좀 그 부분은 저는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회사에서 이제 주총은 이제 의사결정의 과정인 거고 만약에 특별 결의는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동의를 했는데도 그 결정 자체도 예를 들어서 뭐 지적이 따르자면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그 주식회사 자체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못 믿겠다라고 네. 한 적은 없고 이 주총 결의의 어떤 현실적인 표대결 상황이나 지분 구성을 보면 그거에 반대하는 많은 일반 주주들이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은 그 예전에 최근에 그 LS 회장님께서 그런 뭐 이중 상장 이런 거 싫으면은 주식 팔고 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사실 저는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정합적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를 논의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게 정말 모든 주주를 위한 것이라면 지배주주의 의결권은 제한을 하고 주총 승인을 받으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미 외국의 제도가 있고요. 또 뭐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싶으면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경영상 목적, 광범위한 어떤 경영상 목적을 인정하면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게 이게 꼭 필요한 예외냐 이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 기업 문화에서 사실 이제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라든지 뭐 일종의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해요. 특수관계인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넘겨서 의결권을 살린다든지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렇죠? 네. 행태들을 계속해서 봐왔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를 지금의 상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한수 대표. 네, 저도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사실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두 분이 이제 사실 뭐 법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 저같이 이제 금융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회사의 가치를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회사의 가치가 뭐 당장 실적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너의 어떤 가치도 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너의 가치도 같이 본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테슬라 주가가 PER이 뭐 100배, 200배 나오는 게 사실은 일론 머스크 프리미엄이거든요. 네. 뭐이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선진국이라든지 제가 뭐 자꾸 글로벌 스탠다드 말씀드리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좀 뭐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떤 회사가 뭐 자사주를 많이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지배력 강화도 하고 있고 막 회사가 오너가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를 아무도 안 합니다. 그 주식 아무도 안 사요. 그럼 퇴출됩니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시장들이 계속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다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필요해서 한 것도 있고 불필요해서 한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이 투자가들이 보는 입장은 그럼 자사주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시장에서. 그 기업에. 사실 자산으로 보든 자본으로 보든 그러니까 자본으로 보면 이건 내 거고 주주 거고 자산으로 보면 이 자산을 갖고 회사가 기업 가치를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회사가 그 자기 자본과 자기 자산 갖고 회사 가치를 올린 적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제 뉴욕 증시에다가 ADR을 상장하면은 이걸 자산으로 인식해 갖고 우리가 팔아 갖고 뭐 빚도 갖고 무슨 뭐 투자도 더 하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들어가고 이래서 기업 가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긍정적인 효과인데 네. 그런데 그걸 여태까지 할 수 있는 회사도 없고 하겠다는 회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투자가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순기능, 역기능 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그걸 자산으로 인식해서 여태까지 그러면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일을 해줬냐 이거죠. 안 했다는 거죠. 안 하고 문제는 퇴출되는 순서까지 갈 정도로 회사가 망가지는 꼴을 보고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듯이 결국 금융계에서는 투자를 안 한단 말이죠. 그런 종목들은. 네.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융시장 내에서는 전체 1,800개 코스닥 종목 중에서 반이 갑이지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런 이유가 왜 나오겠습니까? 물론 잘하는 회사들은 이거 이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뭐 자사주 이런 거 뭐가 필요합니까? 알아서 자잘하는데. 그런데 꼭 보면은 자사주 비율도 높고 뭐 지배구조도 이상하고 하는 기업들 보면은 투자가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계속 그러한 가비들이 계속 쌓여 있어요. 이런 측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쓰레기장이 딱 있는데 그 안에다가 엄청나게 좋은 집 하나 새로 짓고 IPO 통해서 좋은 기업들이 막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그 집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가 되냐 이거죠. 주변이 다 쓰레기장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법률적 측면도 되게 막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봤을 때는 자사주 소각 의무라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여태까지 순기능, 역기능적인 것을 다 제대로 발휘를 못했다는 거죠.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제도 자체를 뭐 완전히 빼버리자도 안 돼. 1년 6개월이나 주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순기능은 각보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자사주 소각이라는 게 의무화, 물론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하도 안 하니까 의무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켰을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주가에서 6천이냐 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것보다 이게 뭐 기업 가치를 끌어올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되게 다른 사람들이 아주 뭐 동네에 누구 초대를 하려면은 동네 청소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 그러면은 그 코스닥 전체 아니면 코스피의 중소형주 단을 쉽게 얘기해서 좀 클린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률적으로 따지면 사실 저도 이제 머리 아플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에서 투자가들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이제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이런 국내 시장에서 했던 자사주 소각이라는 부분은 여태까지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꼭 굳이 있어야 될까? 없는 게 더 시장 전체에 이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자사주를 만약에 회사의 자산으로 보고 그걸 활용해서 회사의 가치를 높인다. 그게 이제 하이닉스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렇죠. SK하이닉스가 미국 주식의 이제 ADR 상장, 네. 자사주를 미국 예탁기관에 맡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 상장을 시켜서 거기에 신규 투자도 받고 이건 이제 자산으로 보고 자사주를 그렇죠. 네. 이제 미국에 옮겨서 가치를 높인다. 요건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이제 상법 개정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상 지금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회사의 자산 가치를 올릴 기회를 막는 이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께 먼저 들어야겠네요. 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SK 하이닉스가 뭐 ADR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뭐 공식적으로 확정한 적도 없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식 예. 확정한. 근데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실 전면 기정사실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네.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전면 재검토를 했다 이 자사주 소각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조금 너무 나갔다는 측면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공식적인 번째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네. 네, 아이고. 제가, 약간 이제 네. 첨언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우려하는 맥락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과 이제 ADR 상장과 같은 어떤 새로운 기회가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 지점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을 더 못한 걸 수도 있지만 변호사님 조심 마이크 건드리시면 안 돼요. 조심해 주세요. 설명을 잘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자산설은 사실은 법리적 정합성은 있지만 그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나가야 할 우리가 바라볼 어떤 자본시장의 관점에서는 사실 폐기되어야 할 이론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자산으로 보는 게 아니라 회계적으로도 이미 경제적 실질은 다 이거는 자본에 차감되는 형식이지 자산으로 보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법은 아무래도 이제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이론적인 정합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전히 자산설을 고수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가 ADR 같은 겁니다. ADR도 사실 자사주 처분이기 때문에 저같이 자본설이 맞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신주 발행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3자 신주 발행을 해서 ADR을 하면 됩니다. 자사주 소각을 그러니까 자사주 처분을 하지 않고요.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을 해서 ADR을 못 한다 이거는 사실 개념적으로 맞지 않고 하이닉스가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경영진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사주 소각을 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할지 뭐 그건 그거대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도 다 소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충분히 ADR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사주는 남겨두고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뭐 제3자 신주 발행을 통해서 시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기업 가치에 부합한다면 주주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렵네요. 기업 굉장히 재무. 어렵습니다, 토론님. 교수님. 네, 기업 재무에서 사실은 재무 이론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사실은 기업은 적기에 적절한 자금을 적절한 방법으로 다양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베이직이죠. 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돈을 주고 산, 아까 배당 가능 이익을 주고 산 자산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게 맞을까요? 떨어뜨리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그 재무 이론에서 말하는 거에 있어서의 기본은 당연히 이걸 의무 소각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불구하고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신 두 분 말씀은 이제 현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 지점에 있어서 뭐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있어서 중소형주가 여러 가지 자사주로 활용도 안 하면서 지고 있어서 사실은 쓰레기다라고 아까 하셨나요?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원오브 댐. 그런 이제 그중 회사가 요인 중 있다. 하나 있다. 예. 사실은 만약에 정말 아까 말씀하실 때 상장을 해서 퇴출을 시켜야 될 정도고 상폐를 시켜야 될 정도로 그런 회사 있다고 하시는데 그 문제는 이걸로 해결할 게 아니고 상폐 제도를 개선해야죠.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마켓을 프리미엄하고 스탠다드 이렇게 쪼개면서 사실은 그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상폐를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상폐 문제가 나오면 주주님들이 아마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걸요. 왜냐하면 당장에 본인 회사가 상폐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상폐 문제를 끌고 와가지고 자사주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 제도를 논의해야 되는 거고요. 자기주 자체가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말씀하셨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사실은 이제 약간 돌려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스트레이트하게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ADR 그게 뭐 사실 ADR일 수도 있고 뭐 GDR일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식의 재무 수단을 통해 가지고 돈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인 내가 돈 주고 산 게 자산이잖아요. 제가 돈 주고 사면 내 휴대폰 내 거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사실은 DR을 발행하려고 하는 건데 그 발행한 게 이제 앞으로 사라질지도 모르니 그럼 내가 기초 자산이 언더라인이 사라져 버리면 아예 발행 못 하잖아요.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게 맞죠.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문제는 맞아요. 제가 보기 맞는데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무시할 정도의 뭔가 필요가 있느냐? 그건 논의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계속 선진국 말씀하시니까 네. 가지고 있는 재무 이론에서는 사실은 오로지 하나의 목적,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 또 오른다도 아니고 왜냐하면 오를 수도 있다는 아까 제가 말씀 이 EPS 때문에 오를 수는 있는데 이론가는 근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제가 엠피리카를 찾아보면은 단기에는 오르는 게 많아요. 제가 한 7, 80% 오른 것 같아요. 어떤 데 8, 90%고 단기에는 오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EPS도 이론가도 오르고 그런데 인도 롱런에서는 뭡니까? 사실은 그 회사의 실적이나 실제로 펀더멘탈에 기초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런 걸 가지고 단기적으로 치겠다? 그건 사실은 좀 생각할 점이 있어 보인다. 변호사님 반박하실 부분 있으세요? 사실 잘 설명해 주신 것이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자기 주식도 자산인데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회사나 뭐 지배주주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마인드라면 공개 회사를 안 해야 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상장 회사 차원에서 자기 회사 주식 자산으로 활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네. 왜 공개 회사에서 그 공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선진 자본 시장으로 나아가려면 자산설은 폐기하고 이제 자기 주식도 자본으로 보고 이렇게 경제적 실질에 맞게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네. 저도 이제 사실 같은 생각이고요. 이제 물론 이제 코스닥 이런 데 퇴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수님이 많이 이제 화를 내셨는데 저도 이제 뭐 자산이냐 자본이냐 뭐 그렇게 어떤 걸로 지금 간주를 해야 되냐. 결국 이번에 뭐 당정에서 결국은 자본으로 이제 보는 걸로 이제 규정을 이제 해버렸잖아요. 해버렸으니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본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 봤을 때는 이것은 주주의 것이다, 그렇죠? 요 자본이니까 회사의 것이 아니라 이제 주주의 것으로 이제 바뀌면은 결국 PBI라든지 EPS라든지 아니면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소각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들어오고 나서 특히 IPO로 상장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뭐 지배구조뿐만 아니라 자사주도 막 계속 자기가 매각을 해갖고 자기 지배권도 방어해주고 사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굳이 왜 상장을 했냐 이거죠 저는.
예. 그럼 그냥 본인 혼자서 그냥 비상장으로 자기 회사 운영하면 되는 거지. 굳이 상장을 해갖고 본인이 60, 70%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30%, 40%를 갖고 있는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이 지금 이제 이미 뭐 국내 수준이 이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네. 이제 제도를 이제 들여오는 게 지금 맞지 않는가. 근데 뭐 본질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그런 회사들이 상장을 해갖고 계속 시장에서 투자가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저는 더 제가 봤을 땐 시장을 더 어렵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승재 교수님한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쪼개기 상장은 어떻게 보세요? 주주 가치라는 측면에서 주주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는 우리 재계의 아주 고질적인 행태로 쪼개기 상장이 많이 지적이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모 그룹을 예로 들면서 이런 네. 쪼개기 상장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얘기해왔죠. 뭐 제도적으로 좀 보완도 되고 네. 있지만 네. 여전히 뭐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배구조 문제, 주주 가치 문제에서. 사실은 물적 분할을 해서 그 이후에 분할 후 회사를 상장하는 것이 기존 회사의 주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건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그건 이견이 없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뭐 이름 붙이기를 쪼개기 상장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논문을 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주식 매청권을 부여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개정된 걸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지점에 대해서 저 의견을 물으시면 사실은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사실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제도 보완을 하는 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우리가 전체적인 그룹 지배 구조라는 걸 그럼 사실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쪼개 상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룹 지배 구조의 문제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내지 자본 시장의 문제하고 연결돼 있고 사실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주회사 구조 체제를 갖고 있는 또 순환 출자 구조 체제를 갖고 있는 그룹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어느 쪽이든 발생은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쪼개기 상장의 문제는.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주회사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경우에 이제 흔히 말하는 모회사, 자회사에서 자회사 상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사실은 미국도 옛날에는 그런 제도, 그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히다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회사들 상장을 다 폐지시켜 버렸거든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의무화해서 폐지된 게 아니고요. 스스로 사실은 폐지를 시킨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네. 세제적인 인센티브가 미국에는 있었거든요. 그걸 하는 게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제적으로. 유인이 분명히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제도를 만들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사실은 만약에 불편함을 준다면 그 그룹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그에 카운터베일링 할 수 있는 상응하는 뭔가가 있어야 유인 설계를 통해서 가야지 이걸 기업들한테 야, 너 해 안 해? 안 할 거야? 안 하면 나 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제도 설계를 하는 건 약간 좀 수준이 떨어지겠죠. 네. 자, 저희가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을 이제 뜨겁게 경론을 벌이다 보니까 오늘 사실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봤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증시부양 효과만을 놓고 상법 개정을 논의하는 게 다소 위험해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존 회사법 체계와의 충돌 문제도 있고요. 뭐 우리가 주식시장만 얘기하지만 또 실물 경제와의 괴리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죠. 법이라는 게 강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당연해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퀴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